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뭐를 공부할 건지를 이제 어머님들한테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머님들께서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게 이제 조금 그거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고 그리고 탭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처음 이제 입시로 들어가게 되고 조금 이제 뭔가 시작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 탭스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탭스라고 해서 이게 수능과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수능 같은 경우하고 굉장히 유형 자체가 탭스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유형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그 안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더 난이도가 좀 있다라는 점이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형 자체는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탭스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과 비슷한 유형이다 보니까 탭스는 그렇게 완전히 별도의 다른 영어를 공부한다라고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대비에 충분한 그런 대비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독해하고 문법이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월금반, 화목반이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월화 같은 경우 이제 독해 수업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독해 수업을 이제 저희가 총 3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20분 정도는 뭐 단어 테스트와 리뷰 테스트 그리고 과제 검사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2시간 40분 정도 안에서 저랑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문법 독해를 계속 다 월금 이렇게 다 할까 나눌까 하다가 그것보단 조금 더 연속성 있게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월요일에는 독해만 수업을 하고요. 목금에는 이제 문법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시험을 보는 거는 월화의 단어 시험을 보는 거는 45개씩 단어 시험을 볼 거고요. 왜냐하면 목금에서 주말을 끼고 다시 월화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래도 주말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단어를 5개를 더 외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45개를 단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목금 같은 경우는 이제 40개씩 단어 시험을 보게 하고요. 그에 맞는 이제 과제량은 그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할 겁니다. 일단은 독해하고 문법은 뭐 제가 이렇게 변형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간단하게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상위권 친구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아이들이 아예 이게 구문 독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게 독해 자체의 해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답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그 문장 안에서 의미하는 바와 요지와 그리고 이 내용의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해야 그게 답까지 연결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구문독해 단순히 끊어서 정말 그냥 단편적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 수업 자체는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하고 이제 어휘가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탭스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탭스 단어도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봤었을 법한 단어들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과하게 부담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중요한 탭스 어휘들을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관용적 표현도 있고요. 혼동하기 쉬운 어휘들도 이제 따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휘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8회차 동안 그렇게 따지면 총 300개의 단어를 암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한 달간 300개의 탭스 어휘를 암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독해는 수능 킬러 문항 완벽 대비라고 써져 있는데요. 제가 최신 모의 기출, 고3 모의 기출을 그 수능 킬러 부분만 해당을 해서 32번부터 뭐 39번, 29번부터 뭐 39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신 기출 문제를 이렇게 선별을 해서 총 4회차 모의풀이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는 독해 그 탭스 챕터에 해당하는 부분도 나가긴 하지만 탭스 모의 미니 테스트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능 모의고사도 고3 모의고사로 수능 킬러 부분만 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독해 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는 뭐 탭스하고 수능의 유형이 이렇게 비슷하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수론 유형입니다. 그래서 빈칸 수론 유형 같은 경우는 배점도 다른 거와는 달리 3점으로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탭스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수능이 조금 더 길어 보일 수는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선 사실 6번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도 이게 뭔가 1, 2, 3, 4 한 다음에 빈칸이 있으면 그래도 이 빈칸 부분에는 5라는 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약간 이 탭스 같은 경우는 1, 2, 3 한 다음에 나머지 4, 5, 6을 싹 그냥 함축적으로 가려버려요. 그 다음에 갑자기 점프해서 뭐 7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거나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몇 번씩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탭스 독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함축 의미 추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저희가 배울 탭스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요거는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여서요. 뭐 요거는 이제 중등 내신인데 사실상 이제 중1이다 보니까 아직은 내신을 지금 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2로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뭐 학교별로 난이도는 다를 수 있지만 좀 어려운 학교다 싶으면 조금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싶으면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선지 자체가 영어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문 내용 자체는 아이들이 뭐 학원에서 배우거나 뭐 자기가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더라도 선지에 나오는 영어 문장의 해석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풀 수 없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탭스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머님들께서도 어떤 부분들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어머님들께서도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만 다 이렇게 딱 모아서 그렇게 수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문법도 이제 세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문법서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문법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성문 기본 영어를 가지고 문법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문법서를 가지고만 하는 건 아니고 그에 맞춰서 제가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파트다라고 하면 그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그 탭스 문법 모의고사를 또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모의고사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가 될 건데 10문제라고 하면 너무 금방 풀고 너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10문제가 그냥 아이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뭐 9번, 10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밑줄이 없는 문장 쫙 써져 있는 거에서 오류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에 해당해서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탭스 모의 기출 문제를 같이 풀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수능어법을 저희가 이제 4회차, 그러니까 독해 4회차, 문법 4회차니까 그게 4회차가 되겠죠? 문법 4회차 안에서 10문제만 풀 건데요. 고3 그 10문제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수능 어법인데 아이들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다 다른 문법자 어법
사항을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개방형이 되는데 그런 개방형 문법 문제들에서 아이들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관련 어법을 다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같이 써볼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제 1번에 what을 나는 대시라고 생각해서 대시라고 고쳤어. 근데 그게 답이 이제 오답이어서 제가 이제 누구누구야 너는 왜 이게 what이 아니라 대시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일단 써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써보고 그거를 보고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대시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러나 이거는 뭐 이러이러해서 what이 맞는 거야. 그런데 2번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그 관련 어법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문법서 자체는 예를 들어서 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투부정사만 나오고 뭐 두 번째는 시제와 태 뭐 이런 식으로 한정적으로 딱딱딱 나와 있다고 하면 수능 어법을 통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요구하는 어법 사항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들을 다 다루기 위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문법적인 것들을 되게 또 많이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학년이 이제 많이 나중에 올라갈수록 문법적이라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안다라는 전제 하에 그냥 문제를 뿌리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사실 간파를 미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문장 구조에 대한 파악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줄이 what만 있다고 해서 what만 보고 이렇게 이거에 대한 판단을 이룰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봤을 때 그 문장 안에서 이 what절이 무슨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문장 구조 분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문장 구조 분석을 또 꼼꼼히 같이 해가면서 문법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수능 어법이죠.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어법상 틀린 거를 선택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탭스 문제예요. 오히려 그냥 아예 문장으로 싹 되어 있고 밑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문장 구조를 다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랑 저랑 하나하나 같이 따지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A 부분에 뭐 empty plastic bottles are collected with 이렇게 나오면 그래 문장의 주어가 bottles까지잖아. 근데 동사가 우리 are collected with라는 수동태로 나왔네. 일단 수일치 맞고 태는 이거 수동태 맞을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정말 끊어서 어법 사항들을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요거는 그냥 중등 내신 뭐 탭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주로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법 사항들이 그냥 밑줄 하나만 그어져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 문장으로 쭉쭉쭉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혹은 밑줄이 아예 없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문제들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식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풀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문법 난이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쭉 넘겨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장 시작이 다음 주로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월요일 월급반은 이제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저희 학원에 이제 기존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비재원생인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학원에 저희 기존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걱정이 그래도 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 학원 시스템도 아시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온라인을 하고 있는지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비해서 관리가 저희는 되게 꼼꼼히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걱정이 그래도 뭐 조금은 덜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리고 물론 현강으로 하는 걸 더 선호하시기도 하고 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인원이 많지 않은 한 제가 최대한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월급은 이제 오전 9시 반에서 12시 반, 화목은 1시에서 4시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주간 온라인은 거의 확정이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작을 할 거고, 추후에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테스트 보고요. 리뷰 테스트, 과제 확인하고요. 수업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테스트와 후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고 나면 어머님들한테 다 연락을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뷰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걸 감으로 그냥 풀 수 없게끔 제가 근거를 이제 쓰게끔 이렇게 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치하고 이 위치 중에서 뭐를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럼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근거를 써봐라. 이러려면 이제 어떤 아이들이 이제 품사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도 바르게 고치고 근거를 쓰세요. 단 오류가 없으면 오류 없다고 쓸 거.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틀린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게끔 그렇게 또 문제를 풀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게 실질적으로 내신 기출에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줄이 문장 전체 밑줄이 그어져 있어서 어법상 틀린 부분 모두 찾아서 쓰는 거고요. 이거는 아예 개방형입니다. 문장에 밑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개를 찾아서 밑줄 긋고 수정을 하세요. 뭐 이런 문제들이 나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받았었던 거를 그냥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래서 그 밴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밴드로 소통을 할 거고, 모든 시험지와 자료들은 밴드에다가 일단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어머님들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제 연락처도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하실 일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고 뭐 간단하게 문자나 밴드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남겨주셔도 제가 언제든 피드백 드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요 수업 자체는 제가 목표하는 거는 일단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좀 꼼꼼하게 깊이 있게 가는 게 조금 제 목표이고요.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소통하면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최대한 아이들 온라인으로 하는 동안 조금 지치지 않도록 제가 뭐 수업 이끌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머님들께서도 옆에서 조금 격려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들 온라인으로 하는 거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편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환경에서든 조금 잘 따라오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열심히 같이 잘 한번 이끌어 나가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간담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수업에서 또 만나고 그렇게 아이들 곧 만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였습니다.